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 물성학 5강 2차 시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격리두기가 좀 아직까지 해소되지가 않네요. 오늘 중원대학교에서 또 비대면 수업 일정이 또 연기돼 갖고 아마 비대면 수업이 좀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차분하게 학습을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볼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페리노 그래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페리노 그래프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쓰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글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작동되는 거는 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침 유튜브에 How to use the 페리노 그래프라는 이 메이카에서 페리노 그래프를 이제 사용 매뉴얼, 사용하는 방법을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이제 차시에 추가로 이제 페리노 그래프 사용법이라고 해놨으니까 수업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봐 주세요. 그 대신 오늘은 파워포인트 자료로 강의하는 시간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조 자료가 유튜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PPT 자료는 좀 짧게 할게요. 식품 물성 측정 장치 중에 이제 우리 이때까지 5가지를 봤는데 6번째는 이제 믹소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믹소그래프는 페리노 그래프 마찬가지로 공유 가루에 이제 물을 넣어 갖고 혼합해 갖고 반죽의 혼합 특성을 측정한 겁니다. 페리노 그래프나 믹소 그래프나 둘 다 반죽의 혼합 특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단지 믹소 그래프는 페리노 그래프하고 다르게 핀믹스를 사용합니다. 페리노 그래프는 물 공급 장치가 있는데 믹소 그래프는 물 공급 장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믹소 그래프에는 모터가 연결된, 모터가 위에 있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핀이 돌아가면서 혼합 용기에 들어있는 물하고 가루를 이제 반죽을 만드는 건데, 이 믹소 그래프로 갖고 이제 얻으시는 변수가 최고 시간, 피크 타임이라는 걸 얻습니다. 피크 타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반죽이 형성되면서 믹소그램 곡선이 가장 높은 점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시간,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반죽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을 이제 최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곡선 밑넓이라는 게 있어요. 에리아, 언더 더 커브, 곡선 밑에 있는 총넓이. 이건 박당선하고 이제 믹소그램 곡선 중앙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그 넓이가 넓을수록 반죽 강도가 강하고 과반죽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과반죽은 오버믹싱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곡선 밑넓이를 한 변수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강도라는 게 있어요. 토로런스 앵글이라는데, 믹소그램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루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 각도가 클수록 혼합 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이거를 좀 그래프를 갖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전에 믹서 그래프의 이제 모양, 왜 생긴지 모양을 보겠습니다. 믹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가루하고 물 넣고 요 위에서 모터가 작동돼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게 반죽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터 보이죠? 돌아갑니다. 믹서 그래프는 이제 모터가 연결되는 위에 판이 되면서 여기 혼합 용기예요. 혼합 용기 밀가루하고 반죽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반죽 형성됩니다. 이 반죽 형성 과정에서 이제 반죽 용기하고 연결된 핀이 이게 연결된 핀이 있죠.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게 이제 연결된 종이에 그리거나 요즘은 뭐 컴퓨터 연결되어 갖고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옛날 기계는 뭐 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컴퓨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진 곡선을 믹소그램이라고 해요. 이 믹소그램을 분석함으로 해서 반죽의 혼합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컴퓨터 그래프가 그린 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여기 이제 힘이죠. 처음에 이제 반죽이 시작되면서 이제 글루텐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최적 피크 정도까지 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글루텐 강도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페리노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믹서 그래프에서 최고 시간, 피크 타임이죠. 피크 타임은 반죽 형성될 때에 곡선이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는 시간, 여기 제일 높은 지점에 있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분 걸렸느냐, 이거 최고 시간이라고 피크 타임. 이때가 이제 그 주어진 조건에서 반죽이 최적의 반죽된 시간이죠. 요거는 이제 페리노 그래프에서 반죽 형성 시간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저항각도라는 게 있어. 토러런스 앵글. 저항각도 믹소그램에서 곡선이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 저항선이 만나는 각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각도를 그 토러런스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거를 이제 약화각도, 끝날 때는 그 글루텐이 약해지니까 약화각도라 그러고, 올라갈 때는 이제 각도를 만들기 때문에 데벨롭먼트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믹소 그래프를 갖고 만든 그 방역분에 대한 그램과 방역에 대한 그램을 그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는 강력분의 경우는 방역분에 비해 갖고 최고 시간, 피크 타임도 훨씬 높죠. 피크 타임 시간이 길어요. 시간도 여기서부터 최고점에 오르는 시간이 길고 방역은 오르는 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더 더 커브, 에리아 언더 더 커브, 그 밑넓이 곡선도 강력분이 방역분보다 크고, 저항각도, 그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각도, 저항각도도 크다. 이런 패턴이고요. 이게 이제 페리노 그래프도 같이 이렇게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서 그래프보다는 페리노 그래프를 밀가루 관련 업체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믹서 그래프, 페리노 그래프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믹서 그래프나 페리노 그래프는 둘 다 뭐를? 반죽의 혼합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죽의 혼합 특성을 그 믹서 그래프나 페리노 그래프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차이가 나는 건 페리노 그래프는 500FU, 500 페리노 유니트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해요. 500 페리노 유니트에 맞춰갖고 물량을 증감시키는데, 그 반해서 믹서 그래프는 기준값이 없어요. 페리노는 500FU가 있는데 기준값이 없이 실험자가 원하는 물을 양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 물을 넣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반죽 시간, 내가 물을 실험자 생각을 하면서 넣었을 때 최적의 반죽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최적의 물량만을 나타내는 수분 흡수율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페리노 그래프는 수분 흡수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노 그래프는 믹서 그래프보다 활용성이 높습니다. 수분 흡수율도 찾아내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밀가루라든가 제분 응용
산업에서는 그 페리노그래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익스텐소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익스텐소 그래프는 반죽의 특성 중에 특히 신장 특성, 익스텐셔널 프로퍼티, 늘어나는 것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페리노그래프나 믹소그래프와는 달리 공유 가루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반죽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페리노그래프나 믹소그래프는 공유 가루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엑스텐소 그래프는 반죽의 특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반죽을 여기 넣어놓고 이거 끝까지 당겨요. 끝까지 당겨갖고 이제 얻어진 힘과 거리, 곡선, 또 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페리노 그래프를 통해 갖고 500 페리노 유니트가 되도록 최적 상태의 반죽을 만든 후에 엑스텐소 그래프를 이용해서 반죽의 신장 특성을 분석합니다. 요 각각의 이제 기능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엑스텐소 그래프를 이용하는 물성 측정 장치는 페리노 그래프라든가 또 다른 믹서기, 페리노 그래프에서 자체적으로 반죽 만든 기기도 있어요. 또 다른 믹서기에 반죽을 만든 특성은 반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반죽을 엑스텐소 그래프에 장착된 둥글리기라서 라운딩이란데 라운딩에 이제 반죽을 넣어갖고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어요.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이 만들어진 둥글 형태를 로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로라. 여기 로라에 넣어서 실린더 같이 길쭉하고 팽팽한 반죽을 만들어요. 이 만든 거를 이제 그 반죽 지지대라는 데서 반죽 지지대에 넣어서 그 30도에서 이제 이퀴블런트 평행이 되도록 좀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반죽 지지대를 엑스텐소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지대를 장착한 다음에 이 후크가 있어요. 고리가. 그거를 쭉 당깁니다. 언제까지? 끊어질 때까지 당기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당겨서 이제 그 힘하고 거리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보면 엑스텐소 그래프에 이제 동굴리기라는 게 있어요. 반죽을 이 안에 넣으면 이 기계가 아주 공그지 라운딩하게 굴려줍니다. 이 굴려준 거를 이제 롤러에 넣어서 길쭉한 실린더 같이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지지대라는 데서 넣어갖고 지지대에서 넣어서 그 지지대를 여기 끼워줘요. 여기 끼우면 이제 그 도홀더라는 후크가 있어요. 후크가 이 지지대에 있는 반죽을 밑으로 당깁니다. 언제까지? 뚝 끊어질 때까지. 끊어질 때 당겨갖고 이제 그 모든 그래프를 힘과 거리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익스텐소 그래프를 위해서 반죽이 언제까지 당긴다세요? 끊어질 때까지 잡아 당기는 곡선을 엑스텐소 그램이라고 해요. 엑스텐소 그램에는 여기서 A 값이 있어요. A의 면적이 있습니다. A의 면적은 반죽을 잡아 당겨 갖고 끌어들이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그 반죽 강도를 나타내는데 반죽 강도 클수록 면적이 넓겠죠. 강도 클수록 많이 올라가고 끌어질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가고 힘이 오래 가니까 그 반죽 강도가 A값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B 값이 있어요. B 값은 B 값은 반죽을 잡아당긴 데 대한 힘에 대한 저항력, 뉴턴이죠. Maximum Resistance to Stretching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위가 BU라고 되는데, B는 뭐냐면은 브라벤다라는 회사예요. 브라벤다라는 회사에서 이제 엑스텐서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브라벤다 유니트라고 그래요. 우리 전 앞 시간에는 페리노 FU 있었죠. FU는 페리노 그래프 유니트, 페리노 유니트인데 페리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익스텐서 그래프는 이제 바라벤다라는 회사에서 만든 BU를 단위를 나타냅니다. 이게 당기는 힘은 탄성이 많은 반죽의 경우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특성이 강해갖고 반죽을 잡아당기는 힘이 크죠. 힘이 크고 그 반죽의 최대 힘값은 반죽의 탄성이죠. 페리노 그래프에서 나왔던 반죽 탄성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신장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거리라는 것은 그 엑스텐서 그래프에서 반죽이 뚝 끊어질 때까지의 이제 거리를 그 당기면은 힘값이 쭉 올라갔다가 뚝 끊어진 힘값이 제로 되어 버리겠죠. 곡선에서 힘값이 0 될 때까지 거리, 즉 반죽이 끊어질 때까지 거리, 이거는 반죽의 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스코시티, 비스코스 프로버티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익스텐시빌리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엑스텐서 그래프의 이제 전형적인 특성이 요래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어떨 때는 거리를 밀리미터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거리, 또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신장 거리는 힘으로, 시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거리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엑스텐서 그래프를 갖고 강력분하고 박력분의 이제 측정한 결과입니다. 강력분은 보면은 박력분에 대해서 곡선 면적이 넓죠. 여기보다 강력분 훨씬 넓고 힘값이 BU 값이 훨씬 큽니다. 강력분은. 그 다음 이제 박력분은 그 대신에 쭉 늘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죽이 당겨도 안 끊어지고 하니까 거리는 어떻게 됩니다. 강력분보다 거리가 길죠. 그러니까 박력분은 신장력은 크고 그 대신에 곡선의 면적이나 최대 힘값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엑스텐서 그래프를 갖고 이제 정제 밀가루하고, 정제란 것은 이제 리파인, 그 돌이라든가 그 이물질, 잡티 같은 걸 없앤 겁니다. 그 리파인은 그 화이트 휘트 플라워, 그 정제 밀가루, 그다음 통밀가루, 홀그레인 휘트 플라워의 이제 반죽 특성을 나타내 봤는데, 여기 보면은 통밀가루 반죽에 대한 신장력은 쉽게 끊어져 버리니까 정제 밀가루가 신장 거리가 어디 됩니까? 정제 밀가루는 신장 거리가 한 뭐 200ml라고 봅시다. 200ml라 되는데 통밀가루는 한 100, 한 10밖에 안 되겠죠. 그 정제 밀가루가 그 저항성이 또 크고 최대 저항력도 그 300 BU가 넘고 통밀가루는 한 뭐 200 BU도 안 됩니다. 저항력도 크고 그때 신장력도 크다. 근데 정제밀가루가 통밀가루보다는 그 신장 거리와 저항력이 모두가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음 이제 엑스텐서 그래프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텐서 그래프 사용 방법을 유튜브로 했는데 한 3분 정도 될 거예요. 아까 페리노 그래프는 한 8분 정도 됐는데, 요거를 그 회사에서 이제 바라벤다라는 회사에서 이제 사용 방법으로
유튜브에 넣으시고 이것도 꼭 한번 시청하면서 이 그래프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봐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